아파트 시장은 규제를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면 그 대체 시장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구간이 되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 자, 2탄이 왔습니다. 그 전에 계속 우리 저희가 이제 돈 번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럼 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게 이걸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돈 벌은 거는 인정. 그쵸. 그래, 오케이.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내가 투자할 때가 있어? 지금 시장에서 내가 3천만 원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 이렇게 물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정하십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되게 핫한 것도 많아요. 어디죠? 어딘가요? 썩빌 시장이에요. 썩은 빌라 시장. 썩빌 시장이 요즘에 지금 뭐 각광 받습니다. 지금 썩빌이라는 게 저랑 용어가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썩은 빌라라는 게 모아주택이나 안 그러면 신통기획이나 네, 네. 그 바운더리 내에 들어있는 빌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제 동의서를 거두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제 이슈가 있는 지역의 빌라를 의미합니다. 아, 그걸 썩빌이라고 하는 네네. 거죠. 아파트 시장은 규제를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면 그 대체 시장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도심 재생 구간이 되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에 가보면 이렇게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초기 재개발 시장에서 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서울에선 되게 핫한 게 맞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에서도 핫하다. 핫하진 않습니다. 아, 핫하진 않지만 않은데, 네.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추세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지방에 내려갈 때 되게 수익률도 안 나오고 총구속도 가고 뭐 그렇게 아. 되게 뭐라고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관점이 아하. 지금에도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러 다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럼 사실 전 지방까지는 사실 좀 관심 못 가졌어요. 네네네.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을. 네네네. 왜냐면 걔네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인데 지방까지 파급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적용하는 범위가 신통기획하고 모아주택하고 그런 것들이 지방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80개 구역이 예비 후보 지역은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80개. 네, 그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6군데가 후보지가 됐고요. 후보 대상지가 80군데래요. 8월 달에 소규모 주택 정비구역 11곳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광주도 되고, 안양도 되고, 맞다, 뭐 맞다, 저기 맞다. 청주도 되고, 충청도를 많이 해줬더라고. 대전에 3군데가 됐어요. 이런 지역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거기에서 개발을 해준다고 하면 구역 지정만 안 됐다 뿐이지 사실상 구역 지정이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괜찮죠.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곳에 가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이죠. 구역 지정 안 됐으니까 1.1% 해당되죠. 내가 들어갔다가 내가 팔고 나갈 때 시세 차익만 괜찮다면 후속타들도 가격이 문제지만 이제 털고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말로 구역 지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갖고 가니까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 후보가 될 지역들이 몇 군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시면 3천만 원 정도로 저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지역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아, 네. 일단 가까운 예로 이제 8월 달에 11개 지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안양이 가장 대장이고요. 11개 지역 중에서. 아니야. 그리고 이제 대전에 3군데가 있고 청주에 하나, 이제 광주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분석해 놓은 거는 청주고요. 청주 갔다 왔거든요. 청주를 제가 왜 갔었냐면 저는 하이닉스 보고 갔거든요. 아, 네네. 또 이런 시장에서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호재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그 일자리도 중요한데 네. 일자리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물량이에요, 물량. 아, 지방은 물량 맞아요, 앞에 맞아요. 장사가 없어요. 뭐 아무리 좋은 뭐 GTX가 들어와도 물량 앞에서는 뭐 그냥 뭐 흐지부지거든요. 물량이 끝나줘야 되는데 청주는 물량이 끝났어요. 물론 이제 오송이라는 오송 택지개발지구라는 곳에 이제 물량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게 흥덕구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도심하고 좀 멀어져 있어요. 좀 멀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끝난 점,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호재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광역철도라든지 이제 충북 내륙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청주에 또 호재가 좀 많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수요 같은 것도 이제 짱짱하니 좀 계속 엊그저께도 뉴스 나왔던데요. 이제 청주 제3공장인가 뭐 착공 시켜주겠다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뭐 수요는 계속 들어올 거니까 저는 청주 계속 좋게 봅니다. 청주. 그리고 또 어디가 또 있을까요? 아, 청주 말고요. 이제 광주광역시도 이제 이번에 조사를 다 하고 왔는데요. 광주 북구에 모아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옆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또 통합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옆에서 이제 소규모 재건축도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구가 가장 많고요. 그 산수 2구역 옆에 산수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인근에 있는 거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저 그건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수동 많이 올랐던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산수동이나 안 그러면 북부에 있는 그 모아타운이요. 거기 갭 3천으로 가능해요? 모아타운은 불가능하고 옆에 있는 거. 모아타운 옆에 옆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네. 빌라는 가능합니다. 근데 광주 딱 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와 생각보다 투자할 물건이 꽤 있다. 근데 이제 약간 조금 의문인 게 광주에 또 물량이 또 많아요. 네, 꾸준히 있어요. 광주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물량이 계속 있어요, 꾸준하게. 여기가 만약에 혹시 2호선 라인에 있나요? 그 말씀하셨던 가로주택 정비가. 네, 광주역에 2호선 들어오고요. 아. 도암동하고 이제 산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행정구역만 이렇게 되지. 그 앞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광주가 약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도 광주 좋아합니다. 광주 시민 사랑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저평가라고 보여지는 게 그 가격으로 2천만 원으로 광역시를 투자할 수 있는 데는 광주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포, 오룡지구 이런 데들도 지금 거의 1억 넘게 들어가요. 맞습니다. 갭이. 그렇죠. 근데 광주광역시에 2천만 원이야? 그럼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광주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전세가율이 거의 90%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의 성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광주하고 청주가 그 지방시장을 통틀어가지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광주하고 청주래요. 1, 2위를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주에 많이 관심 가지시고 대부분 광주도 많이 가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게 군산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군산이요. 저는 군산 되게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좋게 볼 거라고 군산 한번 생각하거든요. 가야겠네.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금리 이슈만 없었다면 저는 군산 지금도 계속 8억 구간 이상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군산에 무슨 좋은 기업이 있어요? 그 산업단지. 네, 산업단지.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군산을 조금 이해하실 때 조금 공부를 좀 필요한데요. 군산에는 크게 3개 테마를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시장을 볼 때 이렇게 어떤 특정 산업에 의해서 성장하는 지역을 산업도시라고 하고요. 산업도시. 네, 그리고 이제 광주나 대구, 대전 이렇게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그 인구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뭐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하거든요. 뭐 교통 같은 거 이런 거를 소비도시라고 합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도시거든요. 산업도시야. 이 산업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경기가 좋으면 물량이 들어와도 버텨버려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경기가 안 좋으면 맞아. 물량이고 뭐고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맞다 안 맞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이 군산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2019년, 20년까지 조선업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핵심 산업체가 군산에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사업체 중에서 첫 번째 이 조선업을 다시 언제? 올해 10월에 두 개 중에 한 개를 올해 다시 재가동한답니다. 그러면 재가동하게 되면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할 거고 사람이 필요하면 어디선가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디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될 거고 경기는 약간 좋아질 거고 밥집 잘 되고 뭐 인프라는 놓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 자체의 부동산 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전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군산이 그렇게 저는 6억 구간에서 멈춰있을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출간하면 뒤에 쫓아가는 재건축 단지들하고 이런 것들 분양권들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이렇게 수요가 이제 앞으로 확실히 들어올 수요잖아요.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올해 800명 필요하다가고요. 내년에 3,000명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3,000명씩 들어온다고 한다면 내년쯤에 되면은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아파트를 사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세가하고 월세가 즉 임대 시장은 화랑을 낼 거고 B급, C급 다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요. 오식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 알아요. 네, 거기 가보면 진짜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거기가 빌라만 있어요. 네, 원룸, 투룸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오식도동이라는 곳이 그때 GM대우 철수하고 정말 망했어요? 네, 엄청 망하고 막 그때 막 그 막 원룸 뭐 30개씩 돌리다가 이자도 못 내고 거기가 하시니까 거기구나. 네, 그런 곳이 오식도동인데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보시면 그 원룸들 다 차 있어요.